네, 12월 14일 화요일 오늘은 영민한 DJ 김영민 매니저님과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미크론 이슈가 우리 증시의 상승의 발목을 다시 잡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우리 증시 오미크론 영향 언제까지 좀 받을까요? 사실 이게 오늘 글로벌 증시가 네. 다시 한번 이제 오미크론 이슈 때문에 어찌 보면 조금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오늘 네. 새벽에 뭐 미국 증시, 그다음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였고요. 영국이 이제 비상사태를 선포를 할 정도로 어쨌든 오미크론이 전파력은 확실히 좀 강하다라는 게 이제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좀 검증이 좀 된 것 같아요. 네. 사망자까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치명률이 좀 낮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쉽게 보면 안 된다. 뭐 이런 경각심을 조금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오늘 새벽에 이 오미크론 변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이제 예방책은 부스터샷을 맞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백신 접종을 어찌 보면 이게 좀 강권하는 듯한 뭐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모더나나 화이자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오늘 국내 증시도 사실은 제약바이오 업종을 제외하고는 뭐 나머지 업종은 다 죄다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전체적인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또 제약바이오 업종 쪽으로 좀 쏠려 있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다시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제 FMC 네. FMC 회의 결과에 대한 건 제가 어제 무료 방송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거대한 이제 불확실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눈치 보게 하면서 업종별로 순환매가 정말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어저께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강했고 오늘은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정말 강하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 정도 움직였다가 또 다음 바통을 이어받고 또 다른 업종이 움직이는 이런 정말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세의 연속성을 장담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상황일수록 조금 더 빠르게 순환주기가 나타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좀 드렸었는데 제약바이오 업종은 제가 진짜 지난 11월 달부터 여러분들께 정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부침이 분명히 좀 있긴 하지만 특정 종목들을 중심으로 지금 상당히 좀 강하게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아이진이라는 종목 국산 이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죠.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관련된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아이진이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고 매드팩터도 오늘 뭐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할 정도로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이현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잠시 후에 제가 뭐 리뷰를 통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스탠스를 여러분들이 좀 정립을 해놓으실 필요가 분명히 좀 있다라는 거고 시장은 이번 주는 지수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지는 말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 시장은 어제 그제 이틀 동안에 이제 단기 조정을 좀 받고 오늘은 바닥을 좀 잡아가는 과정인데 여전히 뭐 코스닥 코스피 양 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코스피는 3,000포인트, 뭐 코스닥은 1,000포인트 정도 근처에서 저점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FMC 회의 결과가 나오는 목요일 이제 결과 발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보고 그 전까지는 종목 장세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반드시 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요일까지는 종목별 장세에 충분하게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영민 DJ, 네. 김영민 매니저님께서 관련한 종목들 가지고 나오셨으니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영민 DJ가 편입한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먼저 지난주에 편입해 주셨던 GC셀부터 리뷰해 볼 텐데요. 편입한 이후에 소폭 상승했는데 네. 앞으로 주가 전망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일단 GC셀 말씀드리기 전에 네네. 매드팩토를 먼저 좀 리뷰를 좀 해드릴 텐데 네네. 이 종목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가 잘 올라가는 듯 하다가 11월 중순 이후부터 주가가 무너져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제 좀 걱정이 되셨을 텐데요. 다행히 오늘 주가가 급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장중에 거의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물론 뭐 제가 말씀드린 손절가 51,000원도 이제 깨겨 내려갔기 때문에 제가 뭐 수익에 대한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어쨌든 이 매드팩토라는 이제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신약 벡토서팁이라고 하는 항암제가 결국은 이 머크사와 대장암 적응증 확대를 해가지고 임상 3상을 이제 공동으로 좀 추진을 하겠다라는 거 이런 얘기들이 이제 호재가 되면서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병용 임상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파트너가 또 머크잖아요. 요즘에 이제 머크가 경구용 치료제 때문에 워낙 또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던 다국적 제약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모멘텀들이 이제 작용을 하면서 바닥권에서 그냥 단번에 그냥 30% 급등을 하면서 7만 원 근처까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중장기적인
이제 파동을 보면은요. 아직도 고점 대비하면은 정말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작년에 최고가가 거의 13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도 고점 대비하면 반토막 나 있는 자리다. 여전히 이제 뭐 낙폭과대 구간이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가 충분히 좀 가능하다. 단기 목표가는 뭐 7만 5천 원에서 8만 원 정도까지도 설정을 좀 해두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정말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단순히 이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무료 방송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실제로 이제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우리가 2년 동안에 코로나와의 전쟁을 하느라고 네. 많은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 임상에도 차질이 좀 있었고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상당 부분 지장을 좀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대면으로 열리는 것만 보더라도 사실상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기술 이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좀 진행될 수 있고 멈칫했던 신약 개발 임상과 관련된 부분들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거. 네. 이게 가장 결정적인 모멘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치료제 중에서 우리가 가장 시장이 큰 게 결국 항암제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벡토서팁이 원래는 표정항암제로 개발을 했다가 면역 치료제, 머크사의 키트루드하고 병용 투여를 하면서 사실상 임상 성공에 대한 가능성이 높게 평가를 받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치시셀, 제가 면역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면역세포 중에서도 T세포라든지 NK세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이 회사는 iPSC에서 유래된 NK세포를 가지고 면역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 결국 네. 지금 제약바이오계 트렌드가 이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세포 치료제 쪽에서도 iRNA, I가 이게 인터피어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RNA 간섭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회사들이 MQRX라든지 올릭스 같은 이런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한 줄기가 이제 이중항체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 ABL 바이오라든지 파맵신 이런 기업들이 죄다 급등하고 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아니라 사실상 내년에 이제 임상 파이프라인이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단순히 뭐 치료제, 백신 그 중에서도 코로나19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투자를 할 때 신약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었던 기업들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고 임상의 단계가 어떻게 진척이 되느냐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매겨지는 그 논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특히나 그 중에서 요즘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면역 치료제라든지 세포 치료제, 그다음에 이중항체 신약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핵심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C셀 간단하게 리뷰를 좀 해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도 아주 안정적으로 지금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거든요. 12만 원 정도 목표가 말씀드렸으니까 아직도 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좀 충분하다. 계속해서 보유 의견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C셀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하시라고 의견 드렸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 이제 하나 알아봤고요. 그럼 계속해서는 엔터주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할게요. 12월 3일에 편입했던 큐브 엔터인데요. 엔터주 하락 속에서도 이 종목만큼은 잘 버티고 있어요. 앞으로 네. 흐름도 분석해 주실까요? 사실 엔터주들이 SM을 필두로 해가지고 기관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 물량들을 좀 많이 쏟아내다 보니까 조정을 네. 좀 심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NFT와 관련된 모멘텀이 약간 좀 소진되다 보니까 주가도 아무래도 좀 둔탁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12월 3일 날 여러분들께 이제 23,400원대 구간에서 소개를 해드렸고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거의 26,000원 정도 근처까지 단기 이제 상승이 조금 나오기도 했었어요. 지금 한 10% 정도 수익을 기록 중인데 아직도 추세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목표가를 조금 더 올려 잡으셔서 27,000원에서 28,000원 정도 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큐브엔터는 특히나 이 NFT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게 가장 좀 강력한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애니모카 브랜드라고 하는 이 글로벌 기업과 함께 이 NFT 플랫폼을 추진을 하고 있다. 특히나 이 회사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이유는 아티스트들의 IP를 활용해서 그걸 또 NFT화 시키는 그런 이제 상품을 만들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게임주도 그렇고 그다음에 NFT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도 그렇고 누구나 다 NFT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네. 어떤 종목이 진짜 빨리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걸 상품화 시킬 수 있느냐 그걸 분명히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넷게임즈라는 게임주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15% 급등했잖아요. 실제로 이
회사도 블루 아카이브라고 하는 이 IP를 가지고 있는데 이 게임도 사실 흥행을 좀 했는데 요걸 이제 나중에 수집형 아이템을 활용해가지고 NFT화 시켰을 때 성공 가능성이 이제 높게 점쳐진다는 얘기 때문에 오늘 다른 게임주들이 좀 지지부진한데도 불구하고 한 15% 정도 급등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큐브 엔터도 이 NFT 플랫폼 사업을 하는 기업들 중에 글로벌리하게 뭐 인정을 받고 있는 애니모카 브랜드라고 하는 그런 기업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품화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바닥은 이제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 26,000원, 뭐 더 위로 올라간다면 한 27,800원 정도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좀 가능하다. 이렇게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큐브 엔터까지 리뷰 들어봤고요. 시청자분들의 문자 사연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금호석유고요. 27만 8천 원에 15%잘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이 종목은 일단 20만 원 정도까지 단기 목표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닥에서 네. 주가 꽤 많이 올라왔고 사실 이제 경기 민감주가 내년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좀 많이 남아 있어요. 낙폭 가대에 대한 이제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좀 탈피가 됐기 때문에 1차 목표가를 한 20만 원 정도 설정해가지고 손실을 좀 최소화시키고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호석유는 20만 원 선까지 일단 보유해보고 그 이후에 매도하시라고 의견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영민 DJ 원샷 원킬 종목 소개 시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확인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요. 17,000원에 대원제약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어쨌든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워낙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바닥권에 있는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 하나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실제로 이제 대원제약은 요즘에 이제 광고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콜대원이라는 짜서 먹는 감기약 많이 네네. 이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실제로 이 이비인후과 호흡기 질환과 관련된 치료제 시장 점유율 국내 시장 1위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대원제약이다. 아까 제가 제약바이오 업계의 전체적인 트렌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코멘트를 해드렸는데 좀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제가 장 끝나고 무료 공개 방송 시간에 제약바이오 업종 다시 한번 분석해 드릴 테니까 그때 네.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 대원제약도 실제로 이 호흡기 관련된 이제 치료제를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영업에 정말 많은 타격을 받았거든요. 실제로 일선 이제 병의원들이 영업하는 것 자체가 거의 이제 불가능할 정도로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많이 좀 증가를 하고 확산세가 지금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병의원 영업 활동이 이제 조금 타격을 좀 받으면서 실적에 분명히 좀 부침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이제 어느 정도는 턴어라운드 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이제 만성 성인병, 만성 질환에 대한 부분들도 ET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면서 제품 다각화를 이제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가장 좀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령제약의 이제 카나브라고 하는 신약 여러분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파마 리서치가 개발하고 있는 골관절염 치료제, 이런 쪽으로 다양한 이제 매출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품 공동 판매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하기도 했고요. 결정적으로 일단 가장 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시장이 가장 많이 커진 것 중에 하나가 건기식, 건강기능식품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극동 H팜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83%를 투자를 해가지고 건기식 시장에 진출을 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 치료제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코로나19 치료제 하면 가장 좀 많이 알고 계신 회사가 바로 신풍제약이잖아요. 네. 신풍제약의 이제 피라맥스정, 요게 아무래도 약물 재창출을 통해서 코로나19 치료제로 많이 이제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 아쉽게도 임상에서 상당히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서 신풍제약 주가는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네. 지금 대원제약도 역시나 코로나19 치료제 티지페논정이라고 하는 거, 역시 약물 재창출을 통해서 지금 코로나19 국내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고, 어저께 이제 대원제약과 관련된 뉴스가 나온 걸 보면 이 티지페논정을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을 해가지고 중동에다가 지금 수출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시갈라 이제 헬스케어라고 하는 기업하고 MOU를 체결을 해가지고 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상용화시키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는 뭐 기대감이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되어 있던 상황에서 워낙 이제 바닥권까지 이제 빠져 있던 자리였기 때문에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좋은 포인트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매수 가격은 현재가를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만 원 정도, 전고점이 있었던 요 2만 원 정도까지 단기 반등을 이용해서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15,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약 바이오 섹터 오늘 강세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닥권에 있는 저점에서 한번 대원제약 공략해보자라고 오늘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원샷 원킬 종목도 바로 공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뭐 완전히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그다음에 네. 제약 바이오 기업들 쪽으로 수급이 쏠려 있는 상태인데 맞아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강했었거든요. 네. 저는 내년까지, 특히 내년 1분기까지 이 자율주행 모멘텀, 애플카와 관련된 모멘텀이 분명히 지금 살아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조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두 번째 소개해드릴 종목은 35,400원의 RFHIC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RFHIC라는 종목은 사실 5G 통신 장비 기업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네. 오늘 제가 이제 이 회사를 소개해드리는 포인트는 반도체,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 속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전력 반도체 쪽에 포커스를 두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G 무선 통신 장비에 많이 들어가는 GaN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지라갈륨이라는 거거든요. 지라갈륨 트랜지스터라든지 전력 증폭기를 전문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5G 통신 장비에 많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5G 수혜주로 이제 많이 좀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이 회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은 지라갈륨 트랜지스터 전력 증폭기, 전력 반도체 쪽에서 쓸 수 있는 아주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버라이즌 매출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2분기 때 실적 안 좋았다가 3분기 때 또 실적이 좀 2분기 때 실적이 좋았다가 3분기 때 좀 안 좋았다가 4분기 때는 또 턴어라운드가 좀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어쨌든 5G와 관련된 종목들은 올해 실적은 그냥 버려야 된다.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내년에 실적이 일단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성장 동력이 이제 전력 반도체다. 오늘은 전력 반도체를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전기차라든지 스마트폰에 폭넓게 이제 활용되는 게 이제 전력 반도체잖아요. 2022년에 이제 국내 글로벌 이제 SiC 웨이퍼 제조사하고 전력 반도체 합작 법인을 이제 설립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이 회사는 전력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이제 탈바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자율주행 시장이 이제 확대가 됐을 경우에 제가 어제도 무료 공개 방송 시간에 각 섹터별로 하드웨어 종목들, 소프트웨어 종목들, 그리고 이제 전력 반도체 등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한번 짚어드렸었잖아요. 오늘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조정을 이용해서 그런 종목들을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개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전기차를 직접 운전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전기차를 분명히 우리가 타게 될 거기 때문에 자율시장의 확대나 전기차 시장의 확대가 결국은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가 되려면 자동차가 말 그대로 전장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력 반도체를 포함한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와 관련된 수혜주가 바로 RFHH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4만 원 정도 일단 1차 목표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3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원샷 원킬 종목은 내년까지 모멘텀이 유효한 RFHIC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무료 방송 언제 있으시다고요? 네, 오늘 오후 4시에 무료 방송 제가 아까 제약바이오 종목들 오늘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린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